네, 안녕하십니까. 서울 여의도 정가에서 나오는 깊숙한 정치권 얘기들을 별도로 또 취재를 해서 매주 일요일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정가뒷담화 12월 14일 인사드립니다. 자, 지금 연말 종국의 핫 이슈로 떠오른 것은 통일교 게이트죠. 이재명과의 직접 연관 가능성까지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 통일교 게이트와 지금 맞물려서 연초에 상당한 파란이 일어날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입니다. 이대로 지금 지기현 부장판사가 이거는 재판부에서 선고를 할지, 아니면은 내란 전담재판부가 정말 만들어져서 그쪽에서 가져갈지 아직 불투명하지만, 현재 전체적인 기로를 보면은 1심은 지기현 판사가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유죄냐 무죄냐, 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전에 1월 18일에 1차 구속기간 만료인데 그때 석방이 되느냐, 아니면 구속이 연장되느냐, 여러 가지 지금 변수들이 있고, 시나리오는 크게 4가지가 있죠. 하나는 첫 번째, 이 좌파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이 된 상태에서 무죄를 받는 거죠. 그리고 석방이 된 상태에서 유죄를 받는 경우가 있을 거고, 석방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죄 받는 경우, 석방되지 않는 상태에서 유죄 받는 경우, 좌파가 가장 바라는 것은 석방되지 않는 상태에서 유죄를 받는 그 상황이죠. 자,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 일종의 유죄, 무죄 또는 석방이냐, 구속 연장이냐, 이 장기전 전쟁이 사실상 내일 시작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소위 말하는 내란 특검, 조은석 특검이죠. 조은석 특검이 180일의 활동 기간을 다 오늘로 다 끝납니다. 오늘 끝나고 내일 조은석이 나와서 이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하는데, 그동안 조은석은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았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악연도 있는 사람인데, 이 특검보가 계속 브리핑을 했고, 조은석은 전면에 나서지 않았는데, 내일 조은석이 이 수사 결과를 종합 발표를 합니다. 그 수사 결과는 아마 이 재판에서 구형을 선고할 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형을 선고할 때 그 내용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겠죠. 그래서 내일 어떤 발표를 할지가 주목이 되는 상황인데, 지금 특검은 준비 기간도 제대로 다 쓰지 않고 수사를 벌이기 시작을 해서 180일 동안 전방위적으로 다 뒤졌는데, 그렇지만 결국 한덕수 전 총리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최근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도 구속조차 하지 못하고 불구속 기소하는, 그러니까 영장이 기각이 돼서 법원으로부터 기각을 당했는데, 그럼에도 그 불구속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해서 이제 수사를 마무리하는데, 내일 조은석이 입을 여는데, 조은석의 발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내란 특검이, 소위 내란 특검이 수사를 해온 핵심이기도 한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동기, 계기가 뭐냐, 그리고 계엄을 선포하기로 한 시점이 언제부터냐, 여기에 따라서 상당히 재판부의 판단이 달라질 수가 있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계엄을 선포한 것은 민주당, 이재명이 이끌었던 그 민주당이 그 탄핵안을 남발하고 예산 폭거를 하고 이런 것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였다. 알리기 위해서 경고용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이지, 그 계엄 상황을 장기간으로 끌고 갈 생각은 아예 없었다. 그런 것이고, 그 작년 말 정기국회에서, 예산국회에서 예산 폭거가 일어나고, 특히 용산의 그 특활비 제로로 만들고, 지금 이재명은 다 복구했죠. 근데 그때 특활비 제로로 만들고 검찰 특활비도 다 깎고, 예산 폭거, 민주당 입맛에 맞는 쪽으로 이렇게 국회를 이끌고 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고용으로 계엄을 선포를 한 것이고, 또 장기간으로 갈 생각도 없었고, 그리고 그 계엄을 하기로 결심을 한 것은 이 정기국회 때였다. 작년 정기국회 때 예산 폭거, 입법 폭추가 원인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조은석 특검은 그렇게는 보지 않는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계엄을 선포하게 된 계기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그런 것보다는 아마 장기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그 계엄 전국을 장기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것이고, 그 시발점은 특히 이 김건희 특검, 그때 당시 김건희 특검이 거부권을 행사를 하곤 했는데,
그런데 거부권 행사하면은 다시 이제 국회로 와서 3분의 2가 되면은 통과가 돼버리죠. 거부권을 행사를 해도. 근데 그때 한동훈계를 중심으로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분위기가 있고 실제로 김건희 특검이 실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한 거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그 내용도 나중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영장 청구에 집어넣겠다. 그러니까는 계엄을 선포하게 된 동기가 배우자를 지키기 위해서다. 보호하기 위해서다. 그런 내용들을 아마 내일 발표문에 넣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엄도 임기 초반부터 다 생각을 해왔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을 교체한 것도, 김정연으로 교체한 것도 결국은 계엄을 위한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주장. 그리고 또 그 부정선거에 대한 맹신, 이런 것들이라고 아마 내일 발표문에 집어넣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법원에서 다투게 되는데 이것을 지기현 판사가 어떻게 그 판단을 할지가 가장 핵심이죠. 일단 지기현 판사가 그대로 재판을 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내란 전담 재판부를 이제 그 만들겠다고 해서 법안을 본회의까지 다 상정해놨지만은 이거를 이제 원래 통과를 시킨다고 해도 실제로 이거를 적용을 할 것인가는 또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죠.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는 이 행정부, 그러니까 법무부와 헌재가 개입을 함으로 해서 위헌 논란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뭐 참여연대나 아니면 민병 같은 좌파단체는 물론이고 조국하고 조국당까지도 지금 이 위헌 요소를 없애야 된다. 아니면은 큰 혼란이 일어난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지기현 재판부에 꽃놀이패를 지어주게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죠. 위헌 법률심판 청구를 하면은 일단 재판이 중단이 되고, 그리고 그 재판이 중단된 상태에서 헌재에서 이거를 위헌이 맞다고 해버리면은 그동안 진행되는 재판 자체가 무산이 취소가 되어버리는 엄청난 혼란이 올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런 걸 막아야 한다. 그러니까 좌파 단체나 조국당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지 말자가 아니고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 때 위헌 요소를 최소화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쪽에서도 나오고 이야기가 나오고 정청래도 위헌 요소를 최소화한다는 말이 나오죠. 그러면은 이 추천하는 그 재판부를 추천하는 추천위원회에서 뭐 법무부를 뺀다든지 그렇게 될 텐데, 그래도 위헌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삼권 그 전담 재판부로 만든다는 자체가 삼권 분립을 훼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헌 논란은 없어질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이것을 밀어붙이자는 쪽 강경파도 있지만 이거 자칫 하다가는 더 큰 혼란이 생긴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꽃놀이패를 지어준다. 이런 본인들 그쪽에서 그런 걱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새로 나오는 것이 2심 재판부부터 내란 전담으로 하자는 겁니다. 1심은 지기현 판사에게 그대로 맡기고 지기현 판사가 만에 하나 무죄를 선고하게 되면은 2심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자기들 입맛을 맞는 판사들로 꾸려서 유죄로 뒤집어 버리자는 거죠. 자, 그 구상이 지금 가장 최근에 나오는 현실성이 높다, 그렇게 평가가 되는 그 발상입니다. 근데 그것도 상당히 큰 문제가 있죠. 가령 2심이 아니고 이제 2심에서 유죄로 만든다고 해도 조희대 대법원에서 그걸 무죄 취지로 혹시라도 파기환송시켜 버리면 또 혼란이 일어납니다. 원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하면은 고등법원의 다른 재판부에 가게 되죠. 그런데 여기는 내란 전담 재판부이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재판부가 없습니다. 파기환송을 보낼 재판부가 없습니다. 그것을 유죄를 한 그 내란 전담 재판부에 다시 보낼 수도 없고, 그리고 이것을 일반 고등법원에 보내기도 지금 어떤 애매하죠. 조항 같은 것이 없죠.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대혼란이 불가피한 상황. 그래서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그리고 또 하나 석방 문제가 있죠. 윤석열 전 대통령 1차 구속기간 만료가 1심이 6개월 사이에 안 나오면은 석방을 해야 되는데 그게 1월 18일입니다. 이 상태로 가면 1월 18일 석방이 되지만 지금 조은석 특검이 또 하나 일반 이적죄를 해서 새로 기소를 한 게 있죠. 거기에 대해서 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것을 영장을 받아들이면은 법원에서 지금 다른 재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기간이 연장되는 것이죠. 그것도 23일 날 결정이 됩니다. 그때 석방이 될지
아니면은 계속 구속기간이 연장된 상태로 내년 2월 중순 지기현 판사의 1심을 기다리는 석방이 되든 구속이 연장이 되든 내년 2월 중순 법관 인사 이전에 지기현 판사가 선고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 상황을 지금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지만 현재로 예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첫 스타트가 양쪽의 유죄냐 무죄냐 또는 뭐 석방이냐 구속 연장이냐 이 전쟁이 사실상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내일이 존석의 발표로 인해서 그런 총성이 울리는 전쟁의 총성이 울리는 그런 상황이 내일 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존석이 어떤 발표를 할지 지금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죠. 자,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은 이제 장기전으로 가면서 여러 가지 파생 이슈들도 막 쏟아낼 겁니다. 그리고 내일 그 장기전의 시작이 되는 날이죠. 자, 1심에서 만약에 무죄가 나오면은 지기현 판사가 그대로 재판을 해서 1심에서 무죄가 나오면은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내란은 아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1심만 나와도 이재명 정권은 크게 흔들리죠. 왜냐하면은 지금 모든 것을 내란 프레임으로 다 해왔고 심지어 내일 발표를 하는 내란 특검조차도 내란이라는 이름을 붙였죠. 프레임을 설치한 것이죠. 아직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없는데 내란이라는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전에 또 다른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선고가 있죠. 선고가 있는데 거기서 또 내란 혐의에 대해서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그걸 또 판단이 나올지 그 부분도 또 하나의 변수가 되기는 합니다. 어쨌든 다양한 이 변수가 있어서 장기전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계속이냐 석방이냐 유죄냐 무죄냐 이 레이스가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 상황입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오면은 어쨌든 그 정권은 일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아마 정청래가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2차 특검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막 몰아갈 겁니다. 그리고 법원에 대해서도 아예 법원 말살을 하려는 그런 다시 시도가 일어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1심이 무죄일 경우에는 내란몰이가 또 이재명 정권 내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앞으로 계속 있을 것인데 그 시작이 내일 존석의 입에서 나옵니다. 그 존석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어떻게 방어를 하느냐 그리고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하느냐 지금 재판부가 그것도 그 핵심 관전 포인트이고 그 사이에 또 진짜 지기현 판사가 무죄를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정권이 판단을 하면은 여러 가지 위헌 논란에도 무릅쓰고 내란 특검을 밀어붙일 수도 있고 그 경우에는 더 장기화되는 그런 상황이 예상이 됩니다. 네, 정가 뒷담화였습니다.